안녕하십니까. 선호팀에서 세계사 담당하는 이종길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험 친다고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해설하고 그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뭐 제가 좀 막 써놨는데 이걸 뭐 제가 일일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핵심적인 말만 딱 한 두세 마디 좀 해드릴게요. 딱 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험 친다고 고생 많이 하셨던 건 뭐 이런 거 힘드셨는데 일단 보시면 전체적인 평을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일단 그래서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시험이 쉬웠느냐 어려웠느냐에 대해서 좀 다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현장에서 시험 치신 분들하고 저희처럼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시험지 나중에 주시거나 뭐 복귀한 거 보고 이랬을 경우하고 좀 달라서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현장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시험을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좀 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좀 저기 적혀 있지만 처음에 이제 답안 복귀를 보내신 분들 점수가 너무 좋았고 정말 점수 좋았거든요. 그리고 병인 주제도 이렇게 봤을 때 일일이 풀어본 게 아니라 처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도 안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출 문제.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또 똑같은 이야기 할 건데 기출 문제에 나왔던 주제들이 다시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 주제들도 상당히 어떻게 했다? 좀 평이한 주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다루었던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좀 쉽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시험을 치는 과정에서 AB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좀 어렵게 느꼈던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출제 주제를 보면 엄청나게 어렵거나 새로운 주제가 없지만 정답을 정확하게 쓰거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량치차의 신민서, 신민서는 이거 만만치 않죠. 이거는 뭐 시험장에서 굉장히 뒤에 사회 진화를 못 쓰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잘못한 거지만 앞에 신민서는 틀려도 됩니다. 그 쓴 사람이 생각보다 적으니까 맞춘 사람이 잘하는 거죠. 요거라든가 요거 이제 독일 우리 이제 교주마에서 독일 선교사 살해 사건, 거야 고안 꼭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죠? 독일 선교사 살해 정도 쓰셔도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치의 과거사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사실은 처음 보는 자료였고, 물론 이제 찾아보면 뭐 이번에 새로 나온 이제 그 역타면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새로 나오는 이제 출간될 교과서들에 나와 있지만 뭐 그걸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것도 좀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 지동서 이런 것도 헬레님 시대 때 이제 과학 물어본 것도 그걸 공부하신 분들이야 별로 안 어렵겠지만 좀 소홀히 다루셨던 분들은 좀 어려웠을 거고, 특히 이제 A형에서 B형 넘어가면서 B형의 문제들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 분배에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간 분배. A형은 뭐 쭉쭉 풀어와서 A형에서는 뭐 거의 많이 안 틀리셨고 B형에서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 그냥 예비 답안처럼 써놓은 거 그걸로 그냥 시험에서 그냥 쓰고 넘어가시는 분도 많고 여기서 좀 감점을 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시험이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겠죠. 이번 시험 같은 경우 작년 시험 2025년 임용시험 같은 경우는 그냥 개론서만 정말 진짜 서양사 개론만 주구장창 보고 동양사 개론하고 한위종만 열심히 본 수험생이면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요거보다는 뭐 당연히 개론서에 나오죠. 개론서에는 당연히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평소에 특히 여기 평소라는 건 이제 학부 공부할 때 뭐 대학원 그런 거 할 때 이럴 때 수험생 이전에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것저것 보고 느낀 거 아니면 뭐 유튜브 같은 거 이제 좀 내용 없는 유튜브 말고요. 좀 내용 좀 있는 그런 풍부한 자료 같은 거 본 분들이 상당히 좀 더 유리한, 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죠.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못 봤던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그런 자료들 중에서는 너무 난이도 높은 것도 있었지만 또 높지 않은 것도 있었거든요. 높지 않은 거는 그냥 글만 잘 읽으면, 글만 정확하게 읽고 추론, 요것만 잘했어도 그 시간에 뭐 진짜 개론서 몇 번 더 읽는 것가 더 나을 만큼 요 능력이 좀 좋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이제 농담 삼아 약간 좀 IQ 테스트 같은 문제도 좀 있었다. 약간 이제 글을 얼마만큼 평소에 잘 읽었느냐 요런 것도 이제 그런 농담 삼아 이제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그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한번 자기 본인 점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년 준비하는데 아니면 이번 시험을 쳐봤는데 그냥 시험 삼아 쳤거나 아니면 그냥 큰 길에 아마 쳤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요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임용이 매년 출제 경향과 주제들이 매년 바뀌어서 참 이거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마디 해드린다면 자, 일단
여전히 공부는 개론서 중심하셔야 돼요. 기본서라고 보통 우리 말하는 서사, 서양사 개론, 동계, 서계, 한의종 요 세 권을 기본으로 좀 탄탄하게 해두시겠으면 너무 구석진 거 들어가지 마시고 기출 주제에 나왔던 걸 중심으로 좀 정확하고 반복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뭐 진리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제가 최근에서도 올해도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 수업 들었던 분도 와서 이제 보고 계시지만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어렵게 냅니다. 왜? 시험장에 갔을 때 쉬운 문제만 풀다가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건 정말 멘붕이 와서 어떻게 해결 못 하는데 좀 어려운 걸 풀다가 가면 그래도 어떻게든 좀 쓰고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보다 10배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다? 기본적인 내용. 어떤 내용? 2014년. 물론 가능하면 이전도 보면 좋습니다. 근데 특히 초수이거나 사실상 초수인 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수분들인데 사실상 초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그냥 2014년 이후 나온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좀 정리하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 앞으로 가는데 단 여기 조심해야 할 건 그 주제가 나왔다. 그럼 그 주제만 보지 마시고 앞에 거 뒤에 거까지 뭐니 해서 내용을 물었으면 어떤 주제의 내용을 물었으면 그거의 원인도 공부해 두시고 결과나 영향도 공부해둬야 이번 시험에도 그런 게 나오면 많아요. 앞뒤 끊어. 지난번 시험엔 요렇게 냈는데 기출은 요만큼 냈는데 이번엔 요렇게 내고 그죠? 또 다음에 어떻게 할까? 다음에 또 이렇게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얼마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연관된 부분까지 좀 확실하게 좀 해두자. 여기에 좀 시간을 좀 많이 쓰자. 기출에 좀 시간을 좀 더 많이 쓰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좀 완벽하게 좀 하자. 현재 고등학교 그거가 동아시아 과목이 내년에 사라지긴 하지만 내후년에 사라지지만 내년까지는 존재하니까 내년까지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동아시아사 교과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내용도 특히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뿐만 아니라 수능 수준의 내용을 좀 하자. 아니야, 임용이라는 문제가 공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공부인데 그걸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못 푸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실제로는 전에는 그래도 했습니다. 임용에 나오는 문제 풀고 수능 못 풀어도 얼마든지 임용 붙을 수 있었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올해와 같은 난이도로 나온다면 요거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평소 맨날 드리는 말씀인데 사료나 자료들을 평소에 보자. 그리고 그걸 자꾸 추론하는 능력. 외우는 건 말고 외우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 어차피 근데 모든 내용을 어떻게 외웁니까? 다 못 외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한테는 좀 특히 시험을 못 보신 분들은 걔도 화도 나고 분노되고 시험을 이따위로 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잘 냈습니다. 깔끔합니다. 24년처럼 막 비비 꼬아가지고 막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주제를 막 내가지고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공부를 했으면 알 수 있는 내용 정도를 중심으로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문제도 깔끔하고 최근에 수능 시험의 좀 확장 버전 좀 더 심화된 버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 바로 그냥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문제 안 어려웠죠? 이번 좀 독특한 게 1, 2, 3번 1, 2, 3번 1, 2, 3번이 그 쭉 그냥 서양사가 세계사가 나왔던 게 좀 독특한데 자, 여기 읽으면서 뭐 기전체 설명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하셨을 거니까. 근데 여기 보면 태사공이 누굴 말하느냐? 누굴 말한다? 태사공이 사마철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직접 이어받아서 사마천이 이제 태사공. 그래서 이게 사마천이가 기전체가 되는 거죠. 기전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잘 보셨어야 돼요. 요건 처음이니까 그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건데 태사공 나와 있고 그 다음 문장이 끊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마온공. 사마온공이 누굴까? 잘 몰라도 사마 들어간 사람 중에 역사관이는 사마천하고 또 한 명 누구 있죠? 사마강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딱 두 명 중에 한 명이지 뭘. 근데 그 뒤에 이제 날짜로서 통감 이야기하는 거, 이거 자치 통감 이야기하는구나. 통감이 자치 통감이면 이거 사마강이네. 근데 쭉 설명했어요. 그죠? 이건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 놓고 제일 마지막에 뭐가 써놨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마온공이 한 통감, 즉 편년천, 이거 다 날짜로 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년체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어떤 문제? 한 가지 일의 처음과 끝까지 혹은 수백 년 사이에 서로 떨어져 있어서 읽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어떤 사건이 출발해가지고 끝나는데 2, 3년밖에 안 되는 거, 몇 달밖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막 100년 동안 이어지는 사건들도 있으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럼 이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뭐냐? 그러면 기사 못말차가 돼야 되는 거죠. 거기 제 밑에다 해설을 막 해놨습니다. 해설을 막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거 그 사마천을 이제
편년체 쓴 거는 뭐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뒤에 부분 기전체 쓰고 강목체 쓰신 분이 너무 많아요. 자, 강목체 설명하기 요거 좀 먼저 한번 봅시다. 요게 어디 있는 거냐면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있는 표현입니다. 자, 기사 보면 잠깐 한번 볼까요? 자, 기전체와 편년체의 단점. 예, 기전체는 어떤 단점이 있죠? 흩어져 있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말한, 자, 항우하고,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할까요? 항우하고 장량하고, 한신 제일 중요죠. 한신하고 그 항우 나오면 항우 말고 이제 유방 합시다. 유방하고 한신 나오면 이쪽에 항우 본기, 저 광우라고 그러네. 미안합니다. 그 한고조 본기에 나와 있을 때 한고조 입장에서 보는 한신하고, 그것도 한신이 열전이 나왔을 때 그쪽에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또 서로 막 섞이고 그러죠.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기전체는, 편년체는 또 아까 좀 전에 한 것처럼 있는데,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자, 여기죠. 기사 본말체는 정치적인 사건 기사는 가장 효과적인 역사 편찬서다 이거죠. 여기 나와 있죠. 기전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본기, 열전, 지등, 그리고 지도 나중에 알고 보면 여러 개 분산되어 있는서 총합적으로 전무를 알기가 어려운데, 편년체는 역사를 일일이 순서대로 나누어서, 그죠? 함께 기록돼, 동일한 사건의 기록이 함께 기록이 못하고 다른 기록이 중간에 끼어드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기사 본말체는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다. 이게 한국사 할 때 유명한 연려 실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강목체 쓰신 분하고, 그럼 강목체가 뭐가 다르냐? 여기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목의 동사 강목에 나와 있는데, 내가 인터넷 지어보니까 딱 정확해요. 강과, 우리가 강하고 목은 어떻게 하죠? 백과사전에, 요즘 백과사전 안 보시죠? 어렸을 때 보면 백과사전 보면 무슨 앞에 항목 있지 않습니까? 앞에 무슨 항목. 그 항목 안에 밑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백과사전 생각하시면 돼요. 백과사전. 백과사전식 소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앞에 이 부분이 강입니다. 앞부분이 강에 대한.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해요. 신문기사 생각하셔야 돼요. 신문기사가 있으면 누구 영수회담을 했다. 아니면 트럼프하고 뭐 이재명이 만났다. 이거죠. 이게 강이죠. 그런데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만나가지고 뭐 이제 그 한일이 아니죠. 뭐 이제 그 관세 율과 같은 거 해서 합의했다. 뭐 이렇게. 요게 목이지 않습니까? 그래 굵고 크게 쓰고 상대 좀 작게 쓰고. 이게 강목체입니다. 요런 거는 사실 실수하지 않으셨어야 되는데, 요런 게 1점이, 1, 2점이 이제 모여서 나중에 조금 좀 사람 좀 힘들게 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보시면 너무 잘 하실 수 있는 문제여서. 예, 그죠? 예. 요거. 똑같은 거 제가 똑같이 냈었죠? 예, 보세요. 똑같이 냈지 않습니까? 예, 북태에 있었던 문제인데 똑같이 냈습니다. 살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살 똑같고, 여기 누구 쓰냐? 예. 그래고 실세 쓰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고, 의외로 수험생 선생님들 중에서 이거를 지금 수익권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냥 서임권 쓰면 되죠. 성직자 임명 혹은 서임권. 아마 주교 선출권 이런 것도 다 맞게 할 것 같은데, 뭐 그걸 뭐 그렇게 무리하게 틀리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 그리고 주교 선출권까지 다 맞는데, 수익권은 좀 다르죠. 수익권은 누구죠? 자, 5명의 교구의 주교들 중에서 자기가 누구보다 나머지 4개의 교구보다 더 위에 있다. 그게 교황 수익권이죠. 교황 수익권은 로마에 있는 주교가 자기가 베드로를 계승한다. 그래서 내가 제일 위에 있다. 그거의 이야기죠. 물론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이어지냐. 황제들, 왕들한테 내가 더 위에서 이걸로 이어지긴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싸운 거니까. 이건 너무 간편하게 그냥 심플하게 딱 풀면 되는 건데, 생각을 많이 몰라서 성직자 임명권을 안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길게 설명 안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원문 찾아봤거든요. 콩돌스 너무 좋아해.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콩돌스를? 계몽사상가고 유명한 이제 교육이고 이제 혁명가이기도 했는데, 프랑스 혁명 때 이 콩돌스가 이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게 불어가 아니고 영어긴 한데 불어를 번역하는 연문에 보면 이게 시빌라이트라고 돼 있어요. 시빌라이트. 시민권이 돼요. 영어 원문에 그냥 영어 원문에 시민권이었다고. 영어 원문에 시민권이라 돼 있어. 영어 원문에. 그래서 시민권이 정답인데, 넓은 의미로 보시면 시민권의 가장 핵심이 뭐죠? 여성도 어디에 껴줘야 되는 거야? 남자 똑같은 동등한 권리 주라는 거니. 그게 뭐죠? 참정권, 투표권, 뭐 선거권. 저는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성은 어렵지 않게 사셨을 거고. 좀 평이한 건 쭉쭉 지나가고, 좀 어려운 문제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볼까요? 좀 틀렸었죠? 예.
사라지네, 요게. 저거 사라지네. 참, 크잖아. 그죠? 이건 되려. 요거 해야 되겠다. 이걸 합시다. 자, 볼까요? 자, 일단 봅시다. 문제. 자, 가가 잘 상의되어 해결되었고, 자, 가 사건이 잘 상의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고, 중국은 그 과정에서 독일의 도움에 보답하였다. 독일의 도움. 뭔 일인지 잘 모르지만 독일이 도와준 거, 요거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조약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제1단, 교조개. 우리가 이제 교주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청국 황제는 교해상의 주변 심리 내에서 독일의 간병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교주만, 좌우조우만 조차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조차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한다? 그 기간을 어떻게 한다? 조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다? 99년까지 연장한다. 그죠? 이게 뭐냐? 좌우지, 조차, 조약.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 조계, 조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앞에 게 뭐냐냐? 삼국간섭 쓰신 분도 많은데, 저도 처음에 그냥 수험생들 중에 복귀하신 분 중에서 삼국간섭 써가지고, 삼국간섭이 생각했는데, 아니죠. 삼국간섭은 189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죠? 예. 이거 뭐죠? 1898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3월경에 있었던 일이죠? 물론 뭐 3년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거기도 하니까 연결될 수도 있죠. 있는데, 잘 보시면, 교주만 조차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주를 왜 조차했어요? 자, 독일의 산둥반대에서 1897년 10월경쯤에 독일 선교사 2명이 살해된 것이 직접적 배경 아닙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이것도 사실 잘 보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주제 아닙니까? 한 4년 전쯤에. 그죠? 뭐 하면서 웨이 나오면서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새로운 주제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거 틀린 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 다음 산둥성 문제는 너무 쉬웠죠. 이거는 뭐. 산둥성 문제는 너무 쉽죠. 이거는 딱 보면, 뭐, 국외고 이거는 맨날 하는 이야기고, 그죠? 예.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어요. 제가, 워싱턴 회의 문제를 내진 않겠습니다. 내진 않겠지만,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안 내겠지만,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뭐, 딱 보면 바로 워싱턴 회의죠. 그리고 워싱턴에서 산둥성 어떻게 했다? 반환했다. 이건 뭐 설명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밑에 그 세 개는 다 거의 다 맞추셨는데, 가끔 이걸 틀리면 이거 경제적 권리 쓰라고 했는데, 자, 이거 요즘,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자, 단 밑줄친 리안의 내용은 제외하고 교주만 조차한 거는 제외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쓰신 분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아주 드물지만 문제를 이렇게 시험 치는 순간에 너무 당황하고 긴장하니까 집중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이건 어렵지 않은 거고. 잠깐만 볼까요? 이거는 간단하게만 봅시다. 자, 여기 가가 이제 교조의 조약이 또 1897년 독일의 산둥반대에서 독일인 선교사 살해된 거야 교환을 빌미로 독일이 중국에게 칭다오 조차를 강요한 조약이다. 한의종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이게 324페이지, 25페이지 걸쳐가지고 페이지 넘어가 걸쳐서 이렇게 썼어요. 독일은 1897년 산둥성에서의 교환을 빌미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산둥성 교환. 아니면 이걸 좀 풀어서 독일 선교사 살해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산둥성 교주만을 강제로 점령한 후, 그죠? 요거 가지고 요거 낸 거죠. 이렇게 낸 겁니다. 그죠? 청조로부터 조차 인정을 받았다. 여기 이제 지금 교조개 조약이고,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도 교환을 이용해서 영토화량과 철도 부설권, 광산 개발권 등을 얻어내었다. 수업 시에는 뭐 좌우 철도 이야기 뭐 한 100번쯤 한 것 같아요. 잘 쓰셨더라고. 그리고 독일이 이 조약을 통해서 교주만을 99년 조차하고 좌우 철도 주변과 좌우 철도와 부설권하고 주변에 광산 채굴권을 확보했다. 이거 쓰시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요 밑에는 이제 어디 나와 있냐면 중국 근현대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조금 길긴 하지만 잠깐만 읽어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영국, 미국, 일본이 3국이 영일 동맹의 해소와 해군 군비 축소 문제를 놓고 1921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국제에 초청했고, 그래서 중국이 초빙을 받았다. 이 워싱턴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중국 대표단은 첫날부터 10가지 원칙을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의 독립보전, 독립존중, 영토보전, 원칙 가면 산둥 문제, 21개조 요구 문제 해결, 이런 포괄적인 걸 했는데, 결국 이 안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주장한 미 국무장관 루트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4가지 원칙이 했는데, 이 4가지 원칙이라는 게 중국의 영토와 독립을 보자. 그리고 문호개방과 개혁. 이 문호개방은 맨날 하는 그 문호개방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서 정도의 내용이었다. 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조약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안 읽겠습니다. 보시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기 국외조약 내용 중에 쭉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입니다. 이거 산둥반도. 또한 산둥반도 문제와 21개조 문제는, 자, 수업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99개국 조약, 즉 워싱턴에 있었던 9개국 조약과 별도로 처리된 겁니다. 9개국 조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 했냐? 영국에 대한 협조를 기본하여 일본 측은 회의 참가에 즈음하여 산둥의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겠다고 결정하였으며, 우린 여기까지만 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좀 자세한 얘기 있죠? 산둥 현안에 대한 조약을 조인했고, 산둥 철도 이권을 15년부의 국고 증권에 의해서 매각하고 상환하고 일본을 직원을 고용하고,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굳이 뭐 안 해도 됩니다. 알면 좋지요. 예, 알면 좋은데, 요거는 뭐 그런 게 있다고, 요 정도 내용만. 예, 그래서 워싱턴 조약에서 됐다, 산둥 넘어갔다. 이거는 뭐 하나도 안 어려웠죠. 이 정도는 충분히 쓰셔야 됩니다. 충분히. 자, 그 다음. 자, 장안 이야기. 장안서도 쉬웠어요. 밑에 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됐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일단 요거 보시면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자, 방시. 우리 수업 시간에 마지막 날 또 수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 이야기 했었죠. 그죠? 10회 모의고사. 이번에 시험에서 10회 모의고사에서 했던 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 방시는 총 119였고, 만년. 이 만년이 뭐냐면요. 요 만년이, 여기 주작가 나오죠. 주작가 나오죠. 주작가, 거리. 주작대로라는 얘기죠. 주작가. 요렇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동시하고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요쪽이 만년현이에요. 요쪽이 만년현이고, 요쪽이 장안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장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읽어가지고 뭔 말인가 싶죠, 그죠? 저도 그랬어요. 이게 뭐야, 이게? 장안 같은데, 근데 뭐 장안성 안에 또 장안이 뭐가 또 있나? 이 생각했는데, 그 밑에 읽으면 바로 나오죠. 뭐 밑에 거는 바로 뭐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만년현하고 장안현이 구분되어 있었어. 그래서 이게 장안 만년, 이 만년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 동쪽의 동시는 만년에 속한다. 이 이야기 돼 있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쪽으로 속한다? 장안현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 내용을 알면 좋지만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리 지장 없습니다. 그죠? 알면 좋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대로. 이걸 안사의 날 대부분 쓰시는데 가끔 뭐 황소의 날 쓴다든가 가끔 이제 황당을 좀 쓰신 분도 있는데, 이것도 좀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보세요. 자, 지기의 성세는 오래되고 반드시 변하는 당의 개원과. 자, 개원과 첨보 정도는 누구의 연호다? 현종의 연호다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뭐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시기가 서북쪽에서 동북쪽. 원래 장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그냥 간단히 이쪽에 있다가 여기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북쪽에서 동북쪽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 땅의 기운이 넘겨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 반란이 일어났다. 그럼 뭐 이쪽 동네에 반란이 일으키는 건 누굽니까? 알록산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안사의 난, 알록산과 사삼의 난,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천부일로 장안의 번영이 거기에 달했고, 그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점점 세트해서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문제 이제 답니다. 자, 답을 보세요. 자, 이 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요걸 양경으로 써야 되느냐, 뭐 그냥 단순하게 수도 첨도로 써야 되느냐, 요거가 조금 논란이 있고 아마 여러분도 좀 관심 있을 건데,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글을 한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천천히. 자, 홍무원년 8월 순천부를 북평부로 고쳤고,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바꿨고, 산동행성에 소속되었다. 우리한테 뭐 원나 때부터 그 행성이 예전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행성이 했는 거죠. 2년 3월 북평에 속하되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북평에 속하되었다. 그리고 3년 4월 그 유명한 이제 북평의 연항부, 연항 주체 이야기하는 거죠. 연항 주체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거죠. 그러니까 연항 주체가 가서 여기서 북쪽을 다스리면서, 그래서 뭐 홍무제가 다리를 쭉 뻗고 잡다라는 이야기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영락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걸 보통 끊어서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붙였습니다. 그죠?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자, 끊어서 영락정월 원년 정월에, 자, 북평부를 다시 뭐로 옮기고 다시 순천부로 백시키고, 그죠?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고치고 베이징을 세우고, 그죠? 그리고 행제 왕이 막 자주 머무는 곳 아닙니까? 실제로 요 찾아보면 어떻게 했죠? 자주 영락제가 여기 가서 사실수라는 거 아닙니까? 수도는 지금 난징인데 본인이 자기 근거지였던 베이징에 자주 가서 머물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고, 응천부는 여전히 뭐다? 응천부는 여전히 난징이라 칭하였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로부터 몇 년 지났죠?
거의 20년 지났어, 20년. 예, 여기 이제 2020년 이야기인데, 19년 정월에 베이징을 뭐다? 경사로 했다. 경사 뭐죠? 수도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이징이 수도가 됐다. 그러니까 문장사 읽으면 난징이 어디로 넘어간 거다? 난징에서 베이징을 천도한 거다.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고 내용에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 시험을 쉽게 냈겠어? 에이, 이건 아니지. 그런데 여전히 뭐죠? 난징을 칭했다. 근데 난징이 칭했다는 게 과거에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죠? 예, 여태까지 했는지 모르. 이 문장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옮겨갔다 보는 게 맞죠. 물론 잘 아시듯이 이제 이렇게 옮겨고 나서 어떻게 해줘? 바로 이제 자금성에 전각이 3개가 불타고, 그래서 다시 이제 저기 그 영남대 죽고 나면 다시 난징으로 오죠. 그 난징이 꽤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몇십 년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선덕제 때 다시 마지막으로 베이징 올라가니까 완전 완벽하게 천도한 시기로 굳이 따지면 언제다? 선덕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반기에 뭐 했었다? 양경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부분을 교수님들한테 제가 이 두 분 다 물어봤고요. 예, 이 두 관련된 분. 예, 두 분 다 물어봤는데 두 분이 다 답이 달라요. 그냥 천도한 걸 보는 분하고, 아니 양경제 쪽으로 조금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견해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천도설이 조금 더 입장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그 옮겼다고 보신 그 교수님이 당나라 그 도시 전공으로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장안으로. 도시 쪽은 좀 이렇게 좀 잘하시고, 그래서 그게 좀 더 신뢰가고요. 또 더 결정적인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그쪽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해안에 보시면, 우리 해안 좀 많이 보셨죠, 그죠? 예, 초수하신 분들은 해안 잘 안 봤지만 그래도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게 나와 있는 여기입니다.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강남의 여론은 새로운 황제제 좋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좋지 못하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남경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였다. 그죠? 게다가 북평은 창업, 권인이죠. 영락제의 창업의 기반이 되었던 지역이고, 대몽골,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라는 건 이제 몽골 이거 써야 되는 거죠. 대몽골 작전의 전략상 요지였다. 그래서 왜 글로 옮겼느냐? 예, 유목민족을 막기 위해서. 뭐 그걸 뭐 타타르, 오이라트 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그냥 몽골족을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거 방치해도,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 여기 또 정답이 하나 있죠. 했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이러한 이유에서 성조, 즉 영락제가 즉위하자마자 북평부를 뭐로 고치고? 북경으로 고치고 뭐라고 명했다? 순천부라고 명명했다. 지금 했던 내용 그대로 그대로 해설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해설하고 있는 거죠. 국도는 여전히 남경 응천부에 두었다. 자, 뭐죠? 즉위하자마자 여전히 수도는 어디였다? 남경의 응천부에 두었지만, 자, 황제는 북경에 머무를 때가 많아서 어쨌다? 그래서 행제를 차렸다는 거예요. 행제도 차렸다고 맞아. 원대 옛 지역에서 약간 남쪽에 내려온 지역에 새로운 시가를 건설하기 시작. 이게 이제 자금성 이야기하는 거죠. 예, 요게. 자, 그리고 북경에 새로운 궁전이 완성된 1420년, 영락 18년에 남경과 북경 위치가 뒤바뀌고, 예, 이었고 북경이 경사시했다. 뭡니까? 수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근거로 하나 더 근거가 더 있습니다. 하나 더 근거가. 뭐 정확한 정답은 나중에 채점해서 결과 봐야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양쪽 다. 저는 저 중에 꼭 맞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책이 뭔 책이냐면 2016년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인데요. 그 아라미야 미나부라고 하는 분이 북경의 천도 연구라고 하는 책을 이제 번역해서, 예, 우리 갑자기 누구죠? 갑자기 그 유명하신 분인데, 자치통감도 번역했던 그분이 번역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 임경당 교수란 분이 이제 그 평을 해놓은 거예요, 평.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일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 책의 내용 정리한 거 여기 그대로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자, 먼저 정난의 변 이후 부흥책을 첨대 전단계로 설정하여 영락 5년경에 부흥책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살펴봤다. 됐고. 자, 그 다음 제1단계는, 자, 영락제가 제일 첫 번째 1단계. 아이고, 죄송합니다. 1단계. 자, 영락과 즉위 후 곧바로 북경으로 승격하고 남경과 함께 남국 양경체제로 이루어졌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그죠? 이게 당연히 이제 영락제 초기에는 양경체제였다 이거죠. 그죠? 홍무 만년부터 영락제 4년 정도까지. 그 다음 2단계는 영락 4년에는 본격적으로 북경 궁전 건설이 시작되었고, 예,
건설되기 시작했다. 자, 또한 영락 5년과 7월 사이에 사망한 서황후가 영락제 자신의 능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홍무제의 효능이 있는 남경을 제치고 북경, 홍무제의 능도 어디로? 북경으로 결정했다. 그의 북경 천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알 수 있다. 그렇고 제3단계 영락 10년부터 14년까지 서궁을 일시적으로 정살 돌보를 하기 위해서 시조소를 건설하고 이를 계속된 자금성 건설의 서막으로 인식하였다. 자, 마지막으로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4단계 영락 14년부터 18년 12월까지 최후의 순행인 제3차 순행과 이때 실시된 자금성 건설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수도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청들이 건설되었으며 수도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청들이 건설되었다. 영락 19년 정월 원단에 북경에 봉천이죠. 봉천전에서 조화 의례를 갖추고 정식으로 거용되었고 북경천도가 완성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제국의 두 중심이 이때 처음으로 했다? 일원화되었다 라고 보는 거죠. 뭐 이것도 한 학자의 견해니까 이게 뭐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서 갔으니까 참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뭐 문제 푸신 분들 중에서 아니 그렇게 쉬운 걸 간단히 물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평이하게 물은 것 같아요. 그냥 평이하게 쓰셨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다려 보시죠. 뭐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나중에 보면 알 거니까. 자, 요건 요 정도 설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좀 괴롭혔던 그 유명한 나치 청사 문제. 저 1번만 제가 설명하고요. 나머지 뒷설명은 우리 정현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쌤. 정답이 이제 나이세르 오데르선을 북경에서 정하고 동유럽과의 관계 혹은 폴란드의 관계 개선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천천히. 자, 3인당 자민당 연립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소련 및 폴란드 무력사를 포기하는 조약책을 추진하였고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 조약, 그죠? 뭐 뒤에 설명 안 하겠습니다. 조약이 체결되었고 양측은 미해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영토 주장과 무력 사용을 포기했다. 영토 주장과 포기하였다. 이게 사실 이 힌트죠. 이게 여기서 쓰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은 바르샤바 게토 봉기 희생자 추모 비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무릎 꿇고 있는 이야기고 요걸 쓰라는 겁니다. 근데 자, 요건 뭐 내용은 잘 알 거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그대로 두 가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자, 개석에 수업시험 제가 뭐 몇 번씩 강조했으니까 여러분들 뭐 거의 다 이건 다 쓰셨더라고요. 1920년대 처음으로 정권의 자리에 오른 서독의 3인당의 브란트는 수상은 동방정치를 내걸고 진작에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와 평화와 화해를 모색했다. 자, 그러던 중 1970년대 초 브란트는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각각 조약을 체결하고 상호 무력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자, 여기 있죠. 서독은 현존하는 국경선을 인정한다. 이거 수업시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었죠? 자, 독일이 1차 대전, 2차 대전 패전한 이후에 독일이 원래 국경선이 이만큼 있는데 어땠습니까? 요 국경선의 일부가 동쪽 국경선 누구한테? 폴란드로 넘어간 거죠, 그죠? 요렇게 된 거, 요렇게 된 거. 요걸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거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빌리 브란트 3인당은 포기하겠다. 그래야 지금 폴란드하고 관계 개선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대전의 결과 폴란드와 소련에게 양도된 독일 동부 지역을 서독이 포기한다는 뜻이고, 이 뜻은 독일 동부 지역을 포기한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 폴란드의 국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 오데르 나이세선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꼭 오데르 나이세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 쓰면 더 퍼펙트한 거고, 이게 영토 포기. 이게 독일이 서독이 동쪽 영토 포기했다만 써도 저는 답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 쓰면서 이제 관계 개선 그 두 가지 쓰면. 자, 그래서 72년에 베를린 현상 유지 협정 그리고 동서독 상호 인정을 내용하는 기본 조약 이거 승인했던 거. 이건 뭐 개론서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 충분히 쓰셨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원문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또 번역된 게 있어요. 번역된 게. 외교부에 딱 번역이 다 해놨더라고요. 원문이 이거예요. 다 보시면. 독일 연방공화국 및 폴란드 인민공화국은 1945년 8월 2일 포츠담 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때 이렇게 넘어간 거죠. 이렇게 결정에 따라 뭐 너무 말이 어렵죠. 됐고 여기서부터 자 오데르강에 따라 발트해부터 오데르강을 따라 서부 나이세강의 합류 지점까지 그리고 서부 나이세강에 따라서 슬로바키아의 국경이 이어지는 것을 인정한다.
그걸 현재 국경선호 이 합의하고 확정한다. 예, 국경선 확정하는 거죠. 그죠? 예, 그거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 제가 이제 많이 했는데 찾아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또 예,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복태 서양사 9차시 8번 문제입니다. 그대로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1970년 빌리 브란트는 동유럽에 대한 정책을 뒤집으면서 나라를 새로운 방향에 이끌었고, 이는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 지금까지 소독을 독일 민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재통일될 경우 1945년 이에 폴란드 일부와 심지어 그 끝을 구성했던 기억 너머에 있는 땅을 포함한 독일 제국의 1937년 국경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빌리 브란트의 과감한 주장은 1971년 자 노벨 평화장려국 여기 딱 킵 있죠. 브란트는 무엇보다 독일 민주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소원할 소원함을 협력으로 대체하고 했으며, 새로운 동방정책 여기 나와있죠. 바르샤바 조약이었습니다. 1970년 바르샤바 조약을 통해서 네, 폴란드 국경을 현실 인정했다. 요거 쓰라고 해요. 요거 쓰라는 내용이에요. 요거 쓰라는 내용이에요. 요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네, 가로 안에 기억에 공통제 들어간 국경선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소독과 동독 관계 변화 쓰라고 했는데, 저 문제는 소독하고 폴란드 관계 변화 써주시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뭐,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신민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야, 요거는 쉽지 않죠.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한국산지, 중국산지. 저도 그냥 뭐 한국사 어떻게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냥.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량취차회 사회진화론이 신민설이네요. 일단, 앞에 건 잠깐 놔두시고요. 요거를 못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요거를 못 쓰는 거는. 약육 강시 우승열패. 그럼 딱 공식 아닙니까? 만국공 무슨 큰일 납니다. 그냥 무조건 사회진화론이죠. 앞에 건 틀려도 괜찮아요. 틀리면 어쩔 수 없죠. 이걸 2점 맞추신 분은 너무너무 퍼펙트하게 잘하신 거고요. 1점 맞으시면 그냥 딱 잘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조금 이제 좀 추론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좀 이제 말장난을 잘 보시면, 자, 기억이란 우리에게 이제 이것도 약간 사후적 풀이니까 너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렇게 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약간 사후적인 설명입니다. 자, 기억이란 우리 백성들이 옛 것을 다 버리고 남의 걸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다. 새롭다는 것에 새롭다라는 것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실제 그렇게 푸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새롭게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새롭다는 게. 그리고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 국민 이야기 하죠. 자, 하나는, 그럼 이 새롭다는 게 뭐냐? 하나는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담금져 연마하여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뭐다? 없었던 것. 그러니까 있는 것을 새로 이렇게 깔끔하게 닦고 이렇게 새롭게 한다는 뜻하고, 없는 걸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성현들이 훈시한 것들과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모두 한 개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자, 개인이 뭐죠? 자, 한 개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고, 한 집안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하고, 한 마을 어쩌고 해서 조금 늘어나죠, 점점점. 그래서 이거 유독 한 나라의 국민이 갖출 수 있는 것은 어쩌고 다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데 국민이 나왔어요. 그리고 국민의 자격. 그러니까 새로운데 국민이니까 신민. 이렇게 추론해서 쓰시면 되죠. 그 사람은 뭐 대박이죠, 대박. 그러니까 그만큼 뭐죠? 시험 칠 때 여유가 있는 거죠. 시험 칠 때 시험장에서 여유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뭐 여유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본인의 이제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공부하는 양이 많으니까 시간도 여유가 있으니까 정말 여유가 생기는데, 그런 여유가 일반적인 분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에서 할까요? 그거는 뭐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대단한 거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뭐 요건 뭐 지나는 이야기, 이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해설서에 있는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요거 제가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아쉽다는 게 요거 알렉산드리 요거 헬레니즘 문화, 요거를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설명할 걸. 심화 과정을 딱 한 번 할 때 딱 한 번 하고, 그리고 안 해가지고, 요건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좀 미안합니다. 그래도 평소에 이제 서양사 개론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웬만큼 다 쓰셨더라고요. 또 웬만큼. 제가 수업 시간에 너무 도서관 강조해가지고 했더만 또 니네베 쓰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에 니네베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싶었죠. 저도. 이게 헬레니즘인데 웬 니네베야? 도대체 이게 연도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 핵심이 이거죠. 헬레니즘 시대의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헬레니즘 시대의 유명한 도서가.
이런 것도 사실은 개론서를 열심히 봐서 공부해서 외운 분들도 있지만, 이게 약간 이게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다 답할걸요? 초등학교, 뭐죠? 그 만화 같은 거 이런데 많이 나오는 거, 그죠? 예. 교보가 아니고, 뭐죠? 교문, 갑자기 말이 생각 안 나네. 그런 거에 나오는 이제 만화책들에 잘 보면 나오는데, 오히려 그게 더 유명하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도서관의 관장이었던 에라토스테네스 막 기억나시죠? 이게 지구 둘레. 요거는 이제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구 둘레 잔 거. 자, 지리학에서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계산했다. 이처럼, 자, 여기 잘 보세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시기에는 과학의 진보는 아리스타르코스의 우주에 대한 독특한 설명에서도 입증되었다. 사실은 이제 사후적인 설명인데, 와서 보면 헬레님 시대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때는 무슨 설? 그러면 지동설, 지구가 중심이라는 설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얘는 좀 독특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구가 태양을 돌았겠지. 지동설이겠지. 그렇게 추론하면 이거는 엄청난 사람이죠. 이거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이걸 몰랐으면 답쓰기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자전설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자전설은 난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예. 예, 자전설. 예. 우리가 지금 지동설은 뭐죠? 지구의 공전, 과전 둘을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그죠? 이건 홍대용의 이제 지전설 할 때 나오는 거, 도는 거죠. 예. 지구만 돈다는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좀 맞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아닐 것 같죠, 그죠? 예. 지동설만 맞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죠? 사료 있는 서양사 1권에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풀어서 갔어요.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이쪽 잠깐 넘어가 봅시다. 이쪽 넘어가 보시면, 자, 예, 서양사 개론에 있는 이야기죠. 자, 교통과 경제 중심이었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인구가 50만이 넘는 대도시였고, 7대 불가사의 하나, 요 등대가 되게 유명하죠. 특히 어린애들, 꼬맹이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7대 불가사 이거. 자, 그래서 박물관과 도서관도 있어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보다 박물관과 도서관의 학문의 중심이었다. 그죠? 그리고 헬레님 시대의 국가가 처음으로 학문의 중요를 인식하고 이를 지원한 시대이기도 하였다. 철학 분야에서 사적인 학원과 더불어 이러한 국가의 지원으로 운영되던 박물관이 있었고, 그래서 연구가 있었고,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나중에 이제 불탔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죠. 그러면서 천문학 분야에서 아리스타코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했다 나오죠. 그죠? 예, 틀려도 괜찮습니다. 맞추면 좋은 거고, 이거 틀렸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명이 붙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네, 그 뒤에 나중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제가 길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요거 잠깐 볼까요? 예. 요거는 이제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야기하기 한 번만 더 보세요. 요거는 뭐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자, 여기. 자, 디귿의 학자들은 세상이 신들의 명예에서 지배되는 것으로 세상은 신과 인간의 공통 도시요 국가와 같은 것으로 파악합니다. 자연히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그런 세상 일부에 불과하므로 우리 자신, 자, 여기 힘 있죠? 우리 자신의 이익보다 공동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공동체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뭐냐?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죠, 문제가. 디귿들 학파의 명칭을 쓰고, 학파의 명칭은 스토학파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고, 로마법 발전에 끼친 영향.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토학파가 로마법에, 물론 자연법 사상이 들어가는 건 되게 중요한데, 자연법 사상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했다?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내용이 들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만민법을 쓰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흔히 12법법, 시민법, 만민법으로. 그러니까 로마법 발전해서 공동체. 그러니까 로마가 조그만 도시가 발전해서 속주가 그 시민권이 확대되고 나중에 속주가 등장하고 속주에도 시민권이 등장하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모든 로마 시민들 다 동등하다고 하는 이런 자연법 사상, 누구나 다 동등하 평등하다라고 하는 자연법 사상의 바탕을 둔 거고, 그래서 발전한 거니까 여기 공동체라는 잘 보셨어요, 공동체를. 그래서 저는 왜 만민법 쓰진 않았으나 만민법을 포함해서 자연법 사상을 바탕으로 모든 로마 시민은 동등한 취급해야 되는 만민법을 발전했다. 그렇게 쓰면 좋죠. 그죠? 그렇게 쓰면 거의 퍼펙트 하겠죠. 그죠? 요건 이제 로마법의 이야기 되는 거고, 이것도 서양사 개론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죠. 그죠? 서양사 개론에 그대로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보실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여기 있죠? 보시면. 자, 이 자연법 사상은 로마인의 가장 큰 공적이었으며 그 사상적 기원은 어디에 있다? 스토아파에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구체화한 것은 누구였고? 키케로였었고, 마지막 우리 10회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치기 2주 전에 2주도 안 됐었죠. 예, 마지막에 이거 했어요. 마지막에 이거. 이를 계승하여 자연법, 만민법, 시민법의 개념을 정립한 것도 포학에 유명했던 카라칼시 법학자 울리피아누스이고, 이러한 방대 로마법 후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법 대전까지도 이어졌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다음 걸 보시면, 자, 요거 길게 보진 않겠습니다. 쉬고. 자, 올해 마지막 모의고사 10회 모의고사의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뭐 풀어보세요. 잘 아시죠? 그죠? 예, 8번 문제. 예, 8번 여기 딱 해가지고 여기 스토아파 하고 자연법. 자, 이게 스토아파고 이거 자연법 쓰라고 했고, 그래서 이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법에. 그거 똑같이 한번 보세요. 자, 요거만 잠깐 읽어봅시다. 자, 공화정 후기에 들어서 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개 권력자나 재력 한정되었지만 법 자체는 어떻게 했다? 굉장히 훨씬 공정하고 평등해졌다. 12표법에 다소 편협한 심의법과 차후의 법률은 로마의 권력이 확장되면서 증가한 현상인 비로마인에 관련된 사건들에 꼭 부합하지만 못했다. 그러므로 로마의 이 법무관들입니다. 이거는 법무관들은 장래 재판을 위한 준거가 된 자신들의 고시에다가 다른 민족의 법을 취한 요소들을 해서 형평의 개념을 포함시켰고, 그래서 소송 절차까지 갔었고, 그래서 점점점 개선이 이루어져서, 자, 여기 나와있죠? 수학파의 자연법 학설은, 자연법 사상은 공정성과 보편성의 방향으로 점점 더 법의 영향에, 형성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마지막 시에 했던 겁니다. 그죠? 됐고, 넘어갑시다. 자, 이 노예무역. 노예무역은 어렵지 않은데, 백인의 짐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백인의 짐을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이거는 뭐, 근데 의외로 또 쓰신 분들이 많아요. 왜 썼을까요? 뭐, 우리 속된 말로 찍은 거죠. 좋게 말하면 이걸 이제 추론이나 하는 거, 추론. 추론한 거죠. 뭐, 이 노예무역은 할 필요 없을 거고. 자, 여기 봅시다. 자, 보시면, 현대 제국주의 시인은 니은을 노래하였다. 자, 음들은 인종의 자부. 여기 보면 인종의 자부심 편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종의 자부심. 그리고 역사의 인종의 자부심의 화강한 표면 쓰고 역사의 복대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를 되돌려준다. 이 음들이 그런 이제 메아리를 되돌려주고 인종적 자부심을 뿜뿜하는 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영적 모험, 필사적으로 대도하면 업적, 미제의 바다 개척, 새로운 대륙, 특히 이제 미제의 바다 개척, 새로운 대륙의 원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식민이 개척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국주의 시인이고 인종적 자부심이고 뭔가 자꾸 개척하고 나간다. 그럼 뭘까 도대체? 근데 이것만 가지고 몰라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이건 다 생략하고 제 딱 가시면 뭘 썼습니까? 저 에드먼드 모르라는 사람이 뭐다? 흑인의 짐이다. 흑인 입장에서 좀 까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그럼 저 좀 백인의 짐이겠지. 맞추면 다 그렇게 맞췄어요. 그리고 이 에드먼드 모럴이 어디 있느냐? 이 흑인의 집은 없어요. 근데 이 비슷한 책들이 있는데 이 책이 어디 나오냐? 사료 있는 서양사 5권에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료 있는 서양사 5권은 좀 몇 번씩 읽자. 서양사 개론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본문도 한두 번 읽고 특히 본문 읽을 시간이 없어 어떻게 본다? 사료를 보라고 했어요. 그 사료에 나와요. 이 사람 이야기가. 앞에 또 해설도 간단히 적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비판했었다. 그런 걸. 그거고. 요거는 뭐, 그지.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하게 쓰셨던데, 요거. 식민지부터 이전 존재했던 과거의 갈등, 종족과 간의 오랜 혐오가 전면에 부상했다. 사실은 이제 두 가지 다 가능한데, 근데 왜 이제 제가 답을 하나로 썼느냐면, 제가 여기도 이제 답을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보세요. 앞에 건 생략하고. 자, 우리가 이제, 위험의 이제 종족 갈등 문제 푸는 정확히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 1884년 베를린 회의는 벨기아와 포르투갈의 콩고 분쟁, 가운데 있는 콩고 분쟁을 둘러싼 걸 해결하기 위해서 소집되었고, 당연히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소집했죠. 이 과정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아프리카 분할이 결정되었고, 이때 제국주의 국가들은 원주민들의 삶의 근거자 생활권을 무시하고 자위적 국격.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지도보면 다 어떻게 죠? 이렇게 지도에 쓰면 다 경도나 위도로 막 이렇게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생활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래서 경도를 통해서 나누어졌고,
이후에 이와 같은 종족들이 분리되고 다른 종족들이 같이 살면서 갈등의 원인이 커졌고, 이후 제국 국가들이 또 특히 요걸 쓰신 분들이 많아요. 요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이 말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콩고에 우리 뭐 후투족과 투치족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A하고 B가 있었는데 A가 누구의 예쁨을 받고 벨기에의 예쁨을 받고 B는 예쁨을 못 받았고, 그것이 나중에 두고도 갈등이 되어서 독립에 싸웠다. 이거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이걸 정답으로 보기보다는 베르린에서 아프리카 분할이 결정됐어요. 그때 생활 사는 주민들의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이게 훨씬 더 맞는 설명 같아요. 제가 봐도. 자, 그렇게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자, 제일 많이 이제 했었던 호조조 이야기죠. 자, 요거 봅시다. 자, 이거 찾아봤어요. 원문 찾아봤어요. 제가. 여기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카사르는 마오쩌둥이 1953년 10월 10일 발표한 농업 호조 합작에 관한 단화. 제목 이겁니다. 농업 호조 합작에 대한 담화고요. 기억은 합작사, 즉 농업, 정확한 이름은 농업 생산 합작사. 원문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첫째 딱 문장이에요. 그 마오쩌둥이 두 번 담화를 하거든. 그 호조조에 대해서, 호조 합작에 대해서 10월 달에 한 번 하고 11월 때 두 번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고, 제일 첫 번째 문장입니다. 농업 생산 합작사. 그냥 합작사 써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급 합작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니까. 그걸 틀리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농업 생산 합작사를 잘 운영해야 호조조의 대발전. 왜냐면 이게 호조조가 발전이 이게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만 말이죠, 그죠?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뒤에 거 다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던 거야.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조금 설명해 드리면, 1953년 마오쩌둥은 그 유명한 이제 사회주의 과도기 이론을 이제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좀 온건한 형태의 신민주주의 경제정책을 포기하면서 사회주의를 빠르게 도입하고 싶었고, 그래서 실제로 1차 경제개발 5개년 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내죠. 자, 문제는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 공업 생산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농업의 발전이 아니라 공업의 발전, 중화공업의 발전이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된다? 농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근데 당시 농업 상태가 힘들다 이거죠. 너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조그마한 비혈자.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죠? 당시 농업 상태가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농업 생산 합작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단한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호조조를 먼저 하고 농업 생산 합작사, 그리고 집단화.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인민공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 대한 거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그 조정하는 문제, 요게 이제 조정로에 관련된, 다 사료는 조정로에 관련된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건 같아요. 이건 확실히,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1961년 1월 중국 공산당 8기, 팔자구조, 흔히 뭐냐면 구중전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중전해 같아요. 구중전해. 이 팔중전해가 뭐냐면, 팽도와에 쫓겨나는 거. 그게 이제 팔중전해였고, 구중전해에서 이게 결정이 나요. 그래서 62년 1월, 자, 3자 1포를 국내 방침으로 정합니다. 그 3자 1포서라는 거예요, 3자 1포. 우리 알고 있는 자료지, 경량할 수 있고, 거기서 그 생산된 거 팔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것은 손익은 당신들이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거고. 그 세 개 중에 두 개 씁니다. 보통 이거 하고 이제 판매 썼죠. 이게 드시면 돼요. 이거 의외로 못 쓰시는 분들, 우리 스누팀은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하도 수없이 강조해서.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진짜. 이거 간단히 일일이 안 보겠습니다. 자, 이거 7회 문제입니다. 임용 모의고사 7회. 25인데 26 잘못 써놨네요, 제가. 여기. 7회 하면서, 여기 둘 다 대학진 운동이거든요. 대학진 운동, 여기 뭐 써있으면. 자, 대학진 운동과 관련된 운동이 실패한 후, 이런 쪽에 실시된 정책을 한 가지를 써라. 3자1포 중 하나 써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용시험 쓰기 한 달 전쯤에 했던 거고, 그 앞에도 보면 많아요. 그 앞에도 보시면 여기 복퇴 10차시, 심화 복퇴 10차시에 보시면 이게 그 초급 합작사고, 이게 호조조 쓰라는 이야기예요. 호조조 쓰라는 거거든. 호조조 초급 합작사. 이거 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사료고. 그 다음에 이제 심화 복퇴에도 10차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자일포 폐지했는데,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마오쩌둥이 이제 계급투쟁 중시하면서 삼자일포를 폐지시켰는데, 삼자일포 내용 쓰라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해서 우리가 지금 요거는. 이거 틀리신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하도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아주 잘 하셨을 거니까. 이게 지금 기하 원본이 아니고, 천주시 쓴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같이 번역한 걸 쓰라 그러니까, 천주시리는 뭐죠? 천주시리는? 그냥 마테우스에 자기 혼자 번역한 거예요. 혼자서 성경을 함께 번역한 걸 찾는 거니까. 서강계가 들어야 돼, 서강계가. 서강계 있지 않습니까? 서강계 있지 않습니까? 서강계하고 같이 해야 된 거. 그죠? 이것도 사실은 제가 문제를 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내지는 않았더라고요. 내지는 않는데 수업시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동서 관련된 교류, 무조건 나온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동서 관련된 교류는 무조건 나오니까 제가 시험을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 번 보시라는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죠. 마지막 아닌가? 10일까지 있나? 이게 마지막이죠. 여기 마지막이죠. 자, 봅시다. 자, 요것도 뭐 많이 했던 이야기죠. 많이 했던 주제들입니다. 보시면. 자, 한자동맹. 요거는 이제 상관을 가끔 좀 못 쓰신 분도 있긴 해요. 괜찮습니다. 쓰면 더 좋긴 한데, 상관, 콘도르라고 하죠, 콘도르. 여기 보시면, 요거. 정확한 이름이, 콘토르. 그거 해야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상관만 써도 됩니다. 상관만 써도. 그 이야기고, 상관만 써도 되는 거고. 요걸 조금 못 쓰신 분들이 있던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웬만한 분들이 대부분 다 쓰셨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 쌍판유는, 제가 하도 쌍판유 많이 내서 이제 쌍판유 안 냅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도 쌍판유가 있는데, 쌍판유에 굳이 구멍 안 뚫고 플랑드레에다 구멍 뚫었는데, 어차피 뭐 똑같이 쌍판유 물어보는 거니까. 이것도 보세요. 최근의 문제 유형을 그대로 보여주죠. 어떤 문제 유형? 여기 보세요. 뭐 쓰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어디 갔어요? 이쪽에 있구나. 여기도 보시면, 그 말 없었나? 그렇죠. 세태가 라를 참고했어라. 뭐, 어디를 참고하라. 어디를 빼라. 이렇게 하는 거. 요즘 제일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너무 시험 문제 쉽게 내면서 그게 조금 이제 한때 조금 소홀했는데, 올해 정도, 이 정도 난이도로 계속 나온다 보셔야 돼요.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온다 보시고 공부하셔야 되고, 특히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뭐 참고해라. 참고하면 이거 바탕으로 쓰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바탕하고 참고는 조금 다르죠. 바탕은 진짜 그걸 쓰라는 거고, 참고는 이걸 보고 네가 조금 더 생각해 써라 이런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큰 틀이 그렇게 다른 말은 아니니까 뭐 바탕에 쓰라는 거 이런 것들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갈래선을 이용해서 직항로 개설했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자체 무장력 갖춘 도시동맹체 혹은 뭐 도시국가연합체 요 정도 쓰면 자체 무장력 갖춘 도시연합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걸 제가 뭐 또 일일이 읽으면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해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되니까 이것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10회예요. 제가 작년에 10회에서 저기 카룰레우스법 그거 해가지고 똑같은 거 나왔는데 이거 똑같죠? 한번 보세요. 왜 안 커지냐? 네. 크게 합시다. 똑같은 이야기죠. 11세기, 12세기 이탈리아의 신흥도시 발전하면서 원거리 상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발달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2세기 프랑스 중부의 쌍파뉴에서도 조직화. 원래는 쌍파뉴 하려고 했는데 쌍파뉴 하도 많이 안 했던데. 조직화된 시장이 등장. 그곳에서 이건 이제 플랑드 상인들이 주고받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결정이 또 나오죠. 그러나 1300년에 이르러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탈리아와 북유럽의 대서양 항구 사이에 직통해상 교역로를 개척하면서 이들 시장, 즉 쌍파뉴를 비롯한 가운데 있었던 시장들, 플랑드 다 마찬가지 다 쇠퇴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죠. 마지막에 했던 거예요. 11번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해석을 이제 간단하게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만 더 해드릴게요. 일단 공부의 양과 범위를 너무 많이 잡을 필요 없습니다. 잡을 필요 없고요. 특히 초수하신 분들. 말이 초수지 사실상 이제 두 번째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4학년인데 그냥
그냥 연습 삼아 쳐봤어요. 이런 분들은 사실 내년 준비가 시절 딱 일전, 예, 자기가 특별하게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에 올인할 때 1년도 좋고 2년 좋은데 올인해서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시험 정도가 나오면 올인해서 하면 1년에도 얼마든지 붙을 수 있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시험은 쉽진 않았으나 이게 뭐 1년 공부해서는 이건 되지도 않아요. 뭐 그래서 2024년 정도 시험을 나오면 제가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거 1년 공부하면 될까요? 아유, 죄송한데 안 돼요. 예, 뭐 천재적 머리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이건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정도 난이도로 하면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해 같은 1년 정도 열심히 하신 분들 중에서 합격이 거의 보이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진짜. 이건 정말 물론 열심히도 하셨지만 이 정도 난이도면 합격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너무 깊게 여러분 영어식 펴서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을 잘 정리하고 일단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는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들 틈틈이 계속 보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하자. 세 번째, 자료를 열심히 잘 읽고, 잘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거를. 글을 읽는 연습. 예, 그리고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조금 더 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